Y에 속하는 원소를 이렇게 화살표를 긋는 거를 대응이라고 하죠. 대응이라고 합니다. 일단 대응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찾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나는 함수가 되니? 안 되지? 일단 함수가 되려면 특정한 X에 대응되는 Y 값이 하나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내고 콜라를 누르면 콜라가 나와야겠지. 콜라랑 우유가 같이 나오면 뭐 자판기 회사가 글러먹은 거고, 내가 대응되는 버튼을 딱 누르면 그에 대응되는 음료수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이런 데 보면 위에 펑션 키 있죠. F1부터 F12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명령어가 수행되는 거고, 정확히 그냥 이게 함수의 조건입니다. 그럼 나는 일단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정의역에 속하는 2를 골랐는데 1루도 나가고 1루도 나가면 함수의 정의에 맞지 않지. 그럼 함수인 것을 찾으시오라고 했으니까 일단 함수인 것은 가가 되겠고, 자 용어, 뭐 너무 쉬운데 정의역, 공역, 치역. 저는 주의할 점만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이 심규보 선생님이랑 배울 때 정의역, 공역, 치역은 무슨 표기법을 써야 돼? 그냥 원소만 띡 쓰면 돼? 중괄호 치고 집합입니다. 집합. 정의역, 공역, 치역은 일단 정의역은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죠. 자, 이게 정의역이 되겠고, 공역은 Y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치역은 뭐였습니까? 대응을 맞췄을 때 화살표 받은 애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지. 실제 대응이 된 원소는 A, C, D니까 치역은 이거 3개만 쓰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어떤 약속에 관한 부분이니까 아직은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뭐 심플하게 그래도 저는 한 문제 정도 살펴봤고, 여기 보면 대부분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래도 우리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는 제가 한번 볼게. 300번. 함수를 문장으로 주어졌을 때 뭐 어려워서 보는 건 아니에요. 16년 고1 11월 모의고사 29번을 바꿔서 낸 문제고, 아마 실제 문제는 이거 아마 7로 나눴을 때 나머지였을 거예요. 자, 두 집합 x,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용어만 짧게 복습하면 x에서 y로의 함수면 이게 정의역이고, 자 이게 공역이 되겠고, 근데 fx가 우리는 식이 익숙한데 식이 아니라 문장으로 주어진 함수죠. x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fx 값입니다. 그럼 f1부터 제가 한번 구해볼게. 어려우신 분은 그냥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돼. f1은 1을 4로 나눈 나머지예요. 1을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니? 1. 그 다음에 f2는 2를 4로 나눈 나머지죠. 2. f3은 3을 4로 나눈 나머지니까 3. 근데 2가 없잖아. 병신인가? 이거 없네. 자, F5. F5는 얼마니? 5를 4로 나눈 나머지니까 1. 그 다음이 정의역 원소 7. 7을 4로 나누면 나머지 3. F9. 1.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제가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정의역은 원소가 1, 3, 5, 7, 9가 되겠고, X에서 Y로의 함수, 공역은 1, 2, 3, 4, 5가 되겠고, 제가 저 문장에 맞게 함수를 작성을 해봤더니 F1은 1 나와야 되고, F3은 3이 나와야 되고, F5는 다시 1이고, F9도 1이고, 7도 3이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지금. 치역이 이거 2개밖에 없지 지금. 그럼 공역을 집합 라지 A라고 했고, 치역을 라지 A라고 했고, A에서 라지 B라고 했고, A 빼기 B의 모든 원소의 합 2, 4, 5만 남겠죠. 공역에서 이거 2개 빼면 2, 4, 5 원소의 합 물어봤으니까 그냥 11 골라주시면 되고, 어렵지 않지? 개쉬운 거야. 이게 할 게 뭐가 있니? 다 당신들이 풀어보시고 짠짠짠. 여기는 아마 연산 빠른 분들은 금방 될 겁니다. 이제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자, 이 함수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때려 넣었을 때 다 같은 함수 값이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함수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모양도 보셔야 되지만 정의역을 보셔야 됩니다. 정의역이 1, 2니까
얘는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애가 1과 2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때 함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f1, g1, f2, g2가 같다는 얘기죠. 정의역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랑 얘랑 같으면 되고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그래도 예의상 제가 풀고 넘어갈게요. 자, f1이면 2-a고요. g1이면 1 플러스 b가 되겠고 자, 이게 첫 번째 관계식. f2는 g2는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 이게 두 번째 관계식이 되겠고 자, 얘에서 이거 갖다 뺍시다. 연립방정식. 자, 빼시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니까 스몰 a 5고요. 스몰 a가 5면 b는 마이너스 4 나오겠고 자, a 빼기 b 하면 9 나오겠지. 1번.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나머지 다 똑같은 문제. 그나마 조금 독특한 문제는 이건 한번 풀어보세요. 319번. 작년 배경. 319. 그러니까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의하실 점은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어요. 공집합이 아닌 x를 정의역. 정의역을 안 알려줬지. 정의역은 알려주지 않고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y값은 아무거나 나와도 돼요. 함수값은. 근데 두 함수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둘은 모양이 다르지만 제가 정의역을 제한하면 둘이 항상 같은 함수값이 나올 수도 있겠지. 이거는 방금 전에 푼 쉬운 문제랑 방향성만 반대야. 그럼 뭘 먼저 찾아야 될까? 두 함수값이 같아지는 x값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방정식 풀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고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자명하지? 암산으로 됩니다. 그럼 x 플러스 1 인수로 가져야 되고 자, 이 차항이 마이너스 3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4x고 이렇게 곱하면 x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제곱 상수항이 4니까 자, 저는 인수정리 이용해서 인수분해했고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이랑 2일 때는 둘이 같다는 얘기죠. 함수값이. 그럼 정의역을 뭐만 가지면 되겠니? 마이너스 1이나 2만 가지면 되겠죠. 정의역을. 자, 집합 x를 정의역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다른 애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애들은 함수값이 달라지니까 함수값이 같아진 x를 찾은 게 두 개입니다. 그럼 얘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선택 가지수 두 개. 얘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지. 근데 뭐만 빼줘야 될까 여기서? 둘 다 안 들어가는 공집합인 경우는 빼야겠지. 세 가지. 1번. 2번 골라주시면 안 돼. 그 비슷한 문제는 위아래로 두 문제 정도씩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문제는 이게 1학기 때 배운 순열과 조합의 재방송인데 조금 추가되는 것만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억들 다 하나 봅시다. 함수의 개수. 제가 지금 정의역 x, 공역 y인데 정의역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5개고 정의역은 공역은 6개인 경우를 예시를 들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 그럼 그냥 함수를 만든다라고 하면 하나씩만 대응시키면 되죠. 하나씩만 대응하면 됩니다. 그럼 1이 나갈 수 있는 화살표 몇 개? 6개. 2가 나갈 수 있는 애도 6개. 3이 나갈 수 있는 애도 6개. 6개, 6개. 6의 5제곱이지. 그럼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6이라는 숫자는 공역의 개수입니다. 공역. 5는 정의역의 개수예요. 공정이죠. 공정. 그 다음 여러분들이 배운 게 (1대1) 함수의 개수. 자, 1대1 함수면 딱 하나씩 받은 애가 또 화살표 받으면 안 되지. 자연스럽게 곱의 법칙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1이 나갈 수 있는 화살표 몇 개죠? 6개. 그럼 2는 1이 나간 대로는 못 나가지. 선택지가 하나 줄어들고 마찬가지 선택지가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이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6P5죠. 퍼미테이션으로 표현하면 맞지? 6개 중에 5개 골라 줄 세우는 거. 여전히 이쪽에는 공여의 개수, 정여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1대1 함수 중에 뭘 1대1 대응이라고 하지? 1대1 함수 중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애들을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린 그림상 치역과 공역이 일치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1대1 대응은 뭐 그때그때 적절히 구하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되는 게 이제 이거랑 이거죠. 항등함수 개수랑 상수함수 개수. 자, 항등함수가 뭡니까? 집어넣은 x값이 그대로 나올 때를 항등함수라고 하지. 그럼 항등함수는 제가 작성하는 게 아니고 함수값이 자동으로 결정돼 있는 거죠.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 2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3, 4 집어넣으면 4, 5 집어넣으면 5니까 항등함수는 언제나 몇 개야? 항상 한 개예요. 항상 한 개. 맞지? 상수함수는 뭘 집어넣더라도 C라는 일정한 상수값이 나오면 되죠. 지금 이 예시에서는 상수함수 몇 개 만들 수 있니 그럼? 6개지. 6개인데 이 6개가 정확히 뭐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아? 공역.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상수함수는 뭘 집어넣든지 간에 1이 나오는 경우, 2가 나오는 경우, 3이 나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공역의 개수만큼 될 수밖에 없고 제가 뭐 여기다 하나만 추가하면 자, 여기까지는 적절히 생각을 통해서 혹은 고배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굳이 퍼뮤테이션을 모르더라도 구할 수 있죠. 근데 증가랑 감소함수의 개수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증가함수의 개수는 몇 개니? 한 번에 뿅 나와야 되는데 65라고 했죠. 65. 여전히 이쪽은 공여의 개수고 이쪽은 정여의 개수. 아니 왜 갑자기 65예요? 라고 하면 공역 6개 중에 제가 5개를 선택만 하면 이렇게 선택만 하면 화살표는 증가 함수라면 자동으로 결정이지 내가 줄을 세우고 배열하는 게 아니라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갔다가 화살표가 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2단원에서는 보통 여기까지 시험이 나오죠. 제가 간략하게 쉬운 문제 하나만 보고 자, 두 집합이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스몰 a. 함수는 그냥 적절히 고배법칙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나갈 수 있는 화살표 4개, 0이 나갈 수 있는 화살표도 4개, 1이 나갈 수 있는 화살표도 4개, 64.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1대1 함수, 1대1 함수면 마이너스 1이 나갈 수 있는 화살표는 4개, 0은 선택지 하나 줄어들고 1은 또 줄어들고 상수함수는 그냥 나와야 되지. 상수함수는 몇 개니? 공역의 원소의 개수 4개겠죠. 다 0 나오는 경우 다 1, 다 2, 다 3이니까 자 이거 다 더하시면 92 나오지. 됐어요? 이 정도는 뭐 껌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이게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은 하도 오래돼서 잠깐만 보고만 넘어갈게. 아마 신규보 선생님이랑 열심히 했을 거야. 일단 함수가 되는 그래프. 방금은 죄다 제가 정의역, 공역이 유한계라서 직접 함수를 작성한 거고 그 만족시키는 순서상이 너무 많으면 그냥 좌표평면의 그래프로 나타내죠. 근데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일단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한 번이라도 교점이 2개 이상 나오면 함수가 아니지? 맞습니까? 굳이 문장으로 써드리면 y축 평행한 직선 직선과 교점이 2개 이상 단 한 번이라도 나오면 얘는 함수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함수라는 표현 쓰지 않지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는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제가 이렇게 그으면 이 x값을 대입했을 때 y값이 얘도 되고 얘도 되지.
x에서 화살표가 2개 나간 거니까 함수가 아니죠. 기억은 직선 1차 함수 맞습니다. 디귿 얘도 어디다 그리더라도 교점이 한 개 아니야 그냥? 2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함수 맞습니다. 얘는 이 중에 기하를 배우신 분들만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함수 아니에요. 얘랑 마찬가지 이유죠. 이런데 그리면 교점 2개 이상 나오지. 기억 디귿. 쉬워. 골라주시면 되고. 자, 조금 어려운 거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 이건 여러분들 다 맡길게. 자, 341번. 자, 이제 조건이 주어지고 알았어. 이거 하고 쉬었다 할게. 자, 조건이 주어지고 이제 함수를 추론한 재채기도 굉장히 공격적이구나. 이거 봐. 이거 틀면 재채기 나온다니까. 왜인지 모르겠어. 자, F는 1대1 함수이고 G는 항등함수다. 항등함수면 집어넣은 거 그대로 나와야 되죠. 이걸 함수의 추론 문제라고 했는데 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나왔어요. 그럼 G라는 함수는 항등함수니까 1을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되니? 집어넣은 거 그대로 나와야 돼. G1은 1이죠. 그러면 나는 F3이 1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얻어냈고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또 1이네? 항등함수라면 얘는 2네? 그럼 F1은 2F2가 나와야겠죠. 자,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정의역 공역은 똑같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먼저 구한 게 F3은 1이래. F3은 1이래요. 근데 이 공역 상태에서 얘를 만족시키려면 F2는 뭐가 돼야만 할까? 2가 돼야만 하지 않아요, F2는? F2가 3이면 F1이 6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6이 없죠. 없습니다. 얘는 반드시 2가 돼야만 해요. 얘가 2가 되는 순간 얘는 4란 얘기죠. 그럼 F1은 4가 나와야 되겠고 F2는 2가 나와야 되겠고 1대1 함수라고 했으니 맨 처음 가에 F4는 자동 결정이지 3으로. 그지 않아? 자, 그럼 F1은 4고요. F4는 3이니까 둘이 더하면 7 나오겠지,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뭐 너무 쉽겠지만 그래도 연습을 하고 넘어가자. 343번 한 번만 잽싸게 풀어보세요. 343. 두 집합은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F1이랑 F4, F1 빼기 F4가 4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F1이 함수값이 더 커야 되죠. 그리고 둘의 함수값의 차가 4만큼 나와야 되지. 그러면 F1, 4가 될 수 있는 애를 제가 한번 골라보면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5고 1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이고 3이 될 수도 있고 9, 5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 관계식을 만족시키려면 F1이랑 F4는 저 넷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자, 1대1 함수라고 했어요. 제가 뭐 한 번만 그려봐도 얘는 지금 서정고에선 조금 관대하게 출제한 것 같고 일단 4개의 순서쌍 중에 하나를 골라볼게. 굳이 식으로 쓰면 4시 1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순서쌍을 골랐다라고 해봅시다. F1은 3으로 나가야 되고 F4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가면 저 관계식 만족하지. 그리고 1대1 함수가 되려면 남은 두 마리는 선택지가 4P2지. 4개 중에 2개 뽑아서 줄 세워서 여기다 화살표 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겠지? 예, 맞습니까? 뭐 아니면 고배 법칙으로 4개의 순서쌍 중에 하나 골라내시고 남은 정의역의 원소가 2개인데 얘는 이 넷 중에 하나가 선택을 해야 되고 1대1 함수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럼 3은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뭐 자연스럽게 고배 법칙을 쓰셔도 되고. 자, 그리고 359번은 이 문제집에 한 6문제인가 실려 있습니다. 뒤쪽에도 있어요.
이게 원래 21년 고2 3월 20번 문제 바꿔낸 거예요, 지금. 저는 홀수번을 하나 풀어보라고 지금 한 거고. 자, 지금 x, y, z 집합이 3개가 나왔습니다. 3개가 나왔고 f는 일단 1대1 대응. 뭐 약간 뻔해 보여. 1대1 대응 가능합니다. 여기서 1로 함수니까 정의역 공역의 원소의 개수 같고 하나씩 대응시키면 되고, 두 번째 스몰 x가 집합 x와 y의 교집합의 원소이면 다음을 만족한다. 지금 x랑 y의 교집합의 원소가 뭐니? 3이랑 4밖에 없지. 3이랑 4밖에 없습니다. 교집합의 원소가. 둘 다 있는 애가. 그럼 저 원소에 관해서는 이 관계식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니까 3을 집어넣어도 이렇게 돼야 되고 4를 집어넣어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한 문자로 g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그럼 얘는 f3, f라는 함수의 3에서의 함수값보다 이만큼 커야 되고 g4는 f4보다 이만큼 커야 되고 뭐 이런 관계식이죠, 결국. 그 다음에 일단 현재로서는 별 의미 없어 보이는데 g의 치역의 원소는 3개다라고 했으니까 3개만 화살표를 받아야 돼요. 마지막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함수값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최대값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 함수가 하나로 나온다는 얘기야?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야?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야. 여러 개 나오는데 저 함수값의 합이 최대가 되는 상황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x는 1, 2, 3, 4 원소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가는 함수를 문제에서 f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가는 함수를 문제에서 g라고 했고 이거를 다 작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대인 상황만 예상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기준이 되는 애는 얘네 둘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F3이랑 F4. 만약에 F3이 1로 나간다 라고 하면 G3은 얼마 나와야 돼? 7 나와야 되지. 7이 있습니까, 여기? 없죠. 1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못 나갑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만약에 F3이 6이라고 가정하면 G3은 8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 8이 없잖아. 못 나가지. 어디로만 나가야 되니, 얘네 둘은? F3, F4는 1로만 나가야죠, 1로만. 그지 않아요? 1로만 나가야 예를 들면 F3이 3이면 G3은 5고 이렇게 나갈 수 있지. 맞아? 근데 저는 지금 최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최대가 되는 경우를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화살표를 정하는 게 1대1 대응이라고 했어. 이렇게 나가거나 X표로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근데 맨 앞에 보면 F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3이 그럼 클수록 최대가 되겠죠. F3이 어디로 나가는 게 맞겠니, 일단? 1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 F3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4죠. 5, 6은 안 됩니다. 5, 6은 안 돼요. 여기 7, 8이 없죠. 없으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4입니다. 일단 큰 값을 기준으로 볼게. 자, 그러면 앞에는 일단 4가 됐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놈이 최대가 되면 됩니다. 최대가 되면 되는데 자, 이쪽도 화살표로 제가 마저 결정을 해볼까 그럼? F3이 4니까 얘가 4면 G3은 6이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F4가 3이면 G4는 5가 나오면 되지. 자, 이미 치역 몇 개 골라졌어 그럼? 2개는 반드시 골라지겠지. 애초에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니까 이 값은 달라질 거고 당연히 G3, G4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까진 되니.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제가 볼 때 그래요. F1에 일단 얘나 얘로 나가야 되지. 얘나 얘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F1의 값은 의미가 없고 최종적으로 F1이 어딘가로 대응이 되고 그때 G 어쩌고가 최대가 되면 되죠. 최대가 되는 상황만 생각을 해볼게. 그럼 F1이 어딘지 모르는데 얘나 얘로 나갈 거야. 나갔다고 쳐 이렇게. 가정. 그럼 G6이 어디로 나갈 때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최대겠죠. 아니 선생님 치역 3개라면서요. 그럼 나머지가 이렇게 1대1 대응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치역 3개 만족시킬 수 있지.
최대가 되는 상황만 생각하면 되니까 결국 G 어쩌고의 최대값은 6이고 이 전체식의 최대값은 10 나오겠죠. 5번. 오케이. 최소값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x는 1, 2, 3, 4, 5, 9, y는 1, 2, 3, 4, 5, 6, 7이다. 7, 8, 9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의역. x에서 y로의 함수를 문제에서 f라고 했고 자, 공역의 원소가 많네. 아무튼 자, f3은 짝수라고 했고 지금 두 번째 조건은 무슨 함수를 말하는 거지? 집합 x의 임의의 원소 a, b에 대하여 a보다 b가 크면 함수값도 커지는 거니까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조건이죠. 점점 함수값이 커져야 됩니다. x값이 커지면. 증가함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컨비네이션이 먼저 떠오르셔야 되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야. 고배 법칙이 아니고 선택만 하면 증가하게 화살표는 자동 대응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F3이 지금 짝수라고 했어요. 얘가 기준이네. 첫 번째. 함수값은 항상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 근데 그 기준은 문제 조건 나와 있습니다. F3이 2로는 갈 수 있을까? F3이 2로 나간다면 1, 2는 1밖에 못 나가지. 1밖에 못 나가지 않아요? 그럼 둘 다 1로 나가면 증가함수가 되니? 안 됩니다. F3은 2로는 못 나가겠지. 그럼 F3은 어디로 나갈 수 있지? 첫 번째. 4로 나갈 수 있고요. 6으로 나갈 수 있고 8은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F3이 8로 나가면 4랑 5가 갈 데가 없지 않아? 더 큰 함수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네.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럼 F3이 4로 나갔다. 4로 나가면 한 방에 돼야 돼. 여기서 몇 개 고르면 돼? 2개 고르면 끝이야. 2개를 고르는 순간 화살표는 자동 결정이라고. 크기 순서대로. 그치? 그 다음에 4, 5는 몇 개 중에 2개 고르면 돼? 5개 중에 2개 고르면 되죠. 그럼 4, 5는 화살표 크기 순서대로 자동 결정. 이거 3이고 10이니까 이게 30개. 이렇게 나오겠고 맞습니까? 두 번째는 F3이 6이다.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 이거 순열 조합이고 여러분들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또 배우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 F3이 6이면 1, 2의 화살표 결정해야 되죠. 그럼 몇 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니? 5C. 아직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면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 증가 함수니까 화살표는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고르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4, 5는 6보다 큰 이 3개 중에 2개 고르면 되겠죠. 똑같은 애네. 더하면 몇 개? 60개. 4번. 아래도 똑같지 않아? 아래 문제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저는 365로 한번 볼게요. 제가 칠판 지울 동안만 한번 짧게 읽어보시오. 365번. 여기 서술형 나왔을 때 지난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컨비네이션, 퍼뮤테이션, 기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좀 많네. 많은데 뭐 제가 다 써볼게요. 자, 정의역은 원소가 이렇게 6개고 공역은 원소가 10개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앞에랑 똑같이 무슨 조건이야 이거? 증가함수죠. 집어넣는 x값이 커지면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커져야 되니까 증가함수입니다. 일단 이 함수는 증가함수여야 되고 F4랑 1이 F1이 기준이 돼야겠지. 지금 이걸 보면. 그죠?
자, 여기 다 자연수니까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순서쌍이 얘가 5면 함수값이 얘는 1이어야 되고 6이면 2여야 되고 7이면 3, 8이면 4, 9면 5, 10이면 6. 뭐 이렇게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저 6개의 순서쌍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 F4랑 F1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럼 첫 번째 순서쌍을 제가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F4가 5다. 그 다음에 F1은 1이다. 이렇게 돼야겠지? 그럼 증가함수가 되려면 이 케이스에서는 일단 2, 3을 결정해야 되는데 3개 중에 몇 개 뽑아? 2개 뽑아야 되지. 맞습니까? 3개 중에 2개 뽑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 6의 화살표를 결정지으려면 이쪽 5개 중에 몇 개 뽑아? 2개 뽑으면 되지. 자, 여기까지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냈다 6을 곱하시면 안 되고 케이스가 좀 달라질 거야. 가질 수 없는 함수값들이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 6과 2로 간다. 제가 그림을 이거 여러 번 그릴 수는 없어서. 자, F4가 6이고요. F1이 2인 경우. 그러면 2, 3은 몇입니까? 3시 2가 똑같지? 3시 2가 똑같은데 5, 6은 몇이야? 4시 2로 바뀌지? 이쪽 더 큰 원소가 4개밖에 없어요. 한 칸 밀렸다는 얘기예요. 열여덟 개. 자, 제가 2번을 한번 보여드렸으니 그럼 7, 3으로 나간다. 7, 3으로 나가더라도 자, 이번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 위에 그대로 쓸게. 보라색. 이렇게 나가더라도 이 사이에는 항상 몇 개 있죠? 항상 3개 있지 않니? 간격이 4기 때문에 그럼 이쪽은 계속 3C이겠네. 보나 마나. 이쪽은 계속 3C2가 되겠고 이 경우에는 3C 몇입니까 이제? 2개를 골라야 되는데 원소가 3개밖에 없죠. 3C입니다. 이게 9개 되겠고 이때는 2C2가 되겠지. 자, 그 밑으로는 나올까 안 나올까? 9랑 5로 가면 얘가 9로 가고 얘가 5로 가면 이놈들은 화살표를 정할 수 있어요. 이 3개 중에. 그치? 근데 5, 6이 여기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갈 데가 없죠. 이게 케이스 전부지 그럼. 다 더하시면 얼마니? 60. 답은 똑같이 60이 나온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예전 문제긴 한데 여러분 또 까먹으셨을까 봐 370번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얘는 여기는 지금 직접적으로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다른 문제를 풀 때 간접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자, x에서 y로의 함수야. 근데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이 공역에 속하는 원소 3마리가 화살표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 받아야 되는데 절대 이렇게 풀어내시면 안 돼. 그런 분은 없겠지만 앞에 3마리를 여기다 1대1로 대응을 시키고 사는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다 가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구하시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절대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중복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1, 2, 3이 꼭 A, B, C의 1대1 대응이라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먼저 배열하고 나머지를 하나 고르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고 저는 예전에 가르쳐 드릴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조 분할을 하라고 그랬지. 기억납니까? 이 4개를 정의역에 속하는 4개의 원소를 3개 조로 먼저 분할을 해. 하고 여기다 배열해. 이걸 순열과 조합에서는 분할 후 분배라고 한다라고 했죠.
오케이. 이 방법이 정의역의 개수가 더 늘어나더라도 가장 무난합니다. 그럼 여기 원소가 4개인데 3개 조로 분할하려면 몇 개가 돼야 돼? 1개, 1개, 2개가 돼야겠죠. 원소의 개수만 봤을 때. 원소의 개수야 이거. 그럼 우리 추억을 되살려 보면서 1개, 1개, 2개로 분할하는 방법이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3개 중에 남은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남은 2개 중에 2개 고르고 뭘로 나눠야 돼? 인원수가 같은 조가 있는 것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누라고 했죠. 2팩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게 6가지죠. 만약에 1112로 나눈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3팩으로 나누셔야 되고 기억나? 이게 나눴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세 모둠으로 나눈 거예요. 교과서에는 모둠 나누기라고도 나와 있고 조분할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 만약에 조를 이렇게 3개를 나눴다. 나누면 끝이야. 이제 화살표만 여기다 줄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화살표만 줄 세우면 되지. 3팩토리얼이죠 그냥. 얘가 뭐 1로 가고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갔다라고 하면 1, 2가 다 B로 가는 거고 치역의 원소의 개수 3개 나오는 거 맞죠? 36개. 자, 이건 이렇게 풀어내시는 게 저는 제일 무난할 것 같다라는 거고 어려울 것 같아. 372번 한번 풀어보세요. 372번. 두 집합이 지금 주어졌고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 f가 4인 함수의 개수를 a. a는 쉬울 것 같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당연히 기준은 f2가 되겠죠. 얘가 1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얘는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냥 함수니까 나간 데 또 나가도 되죠. 상관없습니다. 1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몇 개? 5개. 4로 또 나가도 돼. 1대1 함수 아니니까 5개고 그 다음에 3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5개죠. 여전히. 스몰 a는 25가 될 거고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굳이 풀어보라고 한 건 이거. 공역과 치역이 일치할 때. 이번에는 근데 y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죠. y가 정의역입니다. y에서 x로의 함수. 그냥 기계가 되셔도 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모둠 나누기, 조분할이 제일 편합니다. 그럼 이 5개를 일단 몇 개 조로 분할해야 돼요? 3개 조로 분할을 하라고. 3개로 조를 분할하는 방법이 하나, 3개 원소의 개수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하나, 둘 나눌 수도 있죠. 하나 셋이면 자 이제 5개 중에 하나 고르고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33은 쓰지 않고 인원수 같은 조 몇 개? 2개. 이렇게 그 다음에 5개 중에 하나 고르고 나머지 4개 중에 2개 고르고 2개 중에 2개 고르고 인원수 같은 조 2개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고 자, 이 결론을 외우셔도 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를 나누는 방법이 25가지죠. 조를 나누는 방법이 25가지고 조를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눴어. 2개 하나로 나누면 여기다 갖다 배열하면 다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가 되겠죠. 25에다가 곱하기 몇 팩? 몇 팩? 3팩. 150. 자, 일단 답은 175가 되겠고 맞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굳이 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만약에 정역의 개수가 6개도 시험 문제에 나올까요? 6개는 내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분할할 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가지수가 많지. 굳이 따지면 확률과 통계 시간이라면 여기까지 나오는데 7개 이상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결국 정의역의 원소는 끽해야 4개나 5개야. 5개일 때는 실제 시험이면 그냥 25개에서 바로 배열한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잠깐. 여기 원소 하나 늘어나면 어떻게 돼? 몇 개 조로 분할해야 돼? 4개로 분할해야 돼. 그럼 원소의 개수가 하나, 2개가 되게 분할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 두 개? 이거 뭐니? 6을 왜 썼지? 6이 왜 나왔죠? 병신인가? 아무튼 그러면 5C1, 4C1, 3C1 이번엔 나누기 몇 팩? 인원수 같은 조가 3개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고 여기 4마리에다 줄 세워야 되니까 4팩 곱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분할 후 분배 혹은 모듬 나누기 후 분배라고 여러분들 순열과 조합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뭐 용어는 까먹으셔서 상관없어. 앞으로 할 줄만 아시면 돼. 할 줄만 아시면 되고. 자, 지금 시간이 조금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넘겨서 여긴 그냥 지금 다 풀어. 2, 8, 6부터 쭉. 저는 내일 그대로 이어서 할 거니까